이건 뭐냐면 91년 캘빈 클라인 지인 카탈로그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디자이너라 이베이로 구매했죠. 이건 98년 캘빈 클라인 컬렉션 카탈로그이죠. 지금 현재 청담동 루이비통 매장 바로 옆 건물이 캘빈 클라인 컬렉션의 플래그십 스토어였죠. 리바이스 같은 브랜드 보면 뒷포켓에 탭이 달려있죠. 90년대 캘빈 클라인 청바지에 실제로 달려있던 탭인데 하찮지만 이것도 이베이로 구매했죠. 자, 캘빈 클라인 컬렉션이 5년 만에 런웨이로 컴백한다고 하죠. 캘빈 클라인, 요즘은 언더웨어나 청바지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90년대 캘빈 클라인 컬렉션은 정말 대단했죠. 질 샌더, 헬무트 랭과 함께 90년대 미니멀리즘이라는 패션 사조를 만들어낸 디자이너죠. 지금의 포르노시크, 에로티시즘 이런 패션 코드를 최초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디자이너도 캘빈 클라인이죠. (2004년) 캘빈 클라인의 은퇴 이후 브랜드도 동시에 내리막길이었죠. 자, 패션 인더스트리에서는 캘빈 클라인의 DNA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죠. (2016년) 라프 시몬을 영입해서 브랜드를 회생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베로니카 레오니, 캘빈 클라인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디자이너인데 퀴라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피비파일로의 셀린, 질 샌더, 덜 로우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90년대 캘빈 클라인이 그랬듯이 완벽한 크라프트맨십과 분위기로 승부수를 띄우는 브랜드들이죠. 25년 FW 뉴욕 컬렉션으로 컴백 예정이죠. 레저매상으로만 봤을 때는 캘빈 클라인과 찰떡이죠.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요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이동이 트렌드만큼이나 빠르죠. 오늘은 디자이너들의 이동과 브랜드의 아카이브로 알아보는 25년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의 관전 포인트. 24년 최악의 패션 뉴스는 갈리아노의 마르지엘라 컬렉션이 극찬을 받았다는 것. 최고의 패션 뉴스는 갈리아노가 메종 마르지엘라를 떠났다는 것이죠. 본인이 떠난 건지 잘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24년 최고의 컬렉션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아티스널 컬렉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브랜드를 떠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죠. 사실 저는 이렇게 될 걸 너무 예상하고 있었죠. 갈리아노가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남긴 아카이브는 아무것도 없죠. 존 갈리아노, 본인의 끼를 주체를 못하는 디자이너죠. 마틴 마르지엘라와 관계없는 갈리아노, 본인의 쇼맨십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컬렉션이죠. 96년부터 2011년까지 존 갈리아노 컬렉션이나 갈리아노의 디올 컬렉션과 결이 매우 비슷하죠. 사실 그 당시 갈리아노의 디올 컬렉션 대단하긴 했죠. 지금의 디올 컬렉션 그 이상이죠. 2011년 인종차별 논란으로 한순간에 디올에서 아웃되죠. People like you would be dead today. Your mothers, your forefathers would be gassed and
Oh my god. We have a problem. With you, yeah. 5년간의 공백 끝에 2015년 메종 마르지엘라로 컴백하죠. 어떤 브랜드를 갔어도 갈리아노는 이와 같은 쇼를 했을 게 분명하죠.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갈리아노의 디올 컴백이 유력하다는 루머가 돌고 있기도 하죠. 지금의 MZ세대들이 알고 있는 갈리아노의 메종 마르지엘라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의 마틴 마르지엘라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틴 마르지엘라의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기괴한 아이템들, 과연 그것이 다라면 에르메스에서 마르지엘라를 영입했을까요? 사실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실험적인 아이템들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일부에 불과하죠. 실제로 판매되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아이템들은 지루하지 않은 특유의 우아함이 있죠. Différente et moderne. J'ai l'impression que tout ce qu'on mettait de Martin était en train de démoder, mettait de Martin était en train de démoder tout le reste. Y 프로젝트와 디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글렌 마틴스, 갈리아노 이후 메종 마르지엘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됐죠. Y 프로젝트는 브랜드 운영을 중단했고 디젤의 열기는 벌써 시들해졌죠. 글렌 마틴스의 메종 마르지엘라. 글쎄요, 몇 시즌 반짝할 순 있겠죠. 켈빈 클라인, 질 샌더, 헬무트 랭, 마틴 마르지엘라, 샤넬의 CC, 구찌의 지지, 셀린의 트리움페, 프라다의 트라이앵글. 이런 막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수십 년 된 하우스 브랜드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겠죠. 2005년 헬무트 랭의 은퇴 이후 일본의 띠어리 그룹에서 진행 중인 헬무트 랭 컬렉션, 피터 도를 영입해서 부활을 시도했지만 2시즌 만에 컬렉션을 중단했죠. 90년대 헬무트 랭의 스태프 티셔츠, 이 티셔츠를 부활시킨 것 외엔 아무것도 없죠. 갈리아노의 메종 마르지엘라도 마찬가지죠. 마틴 마르지엘라가 만들어 놓은 포스티치와 넘버링, 타비슈즈. 결국 마틴 마르지엘라의 위대한 유산에 개칠만 남기고 떠난 꼴이 됐죠. 켈빈 클라인, 마틴 마르지엘라,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선 글쎄요, 적어도 피비파일로나 에디 슬리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에디 슬리만이 셀린을 떠난 이후 샤넬로 컴백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무산됐죠. 샤넬은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마티유 블라지가 맡게 됐죠. 에디 슬리먼은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없지만 지난해 말 에디 슬리만 옴무라는 인스타그램이 개설되면서 에디 슬리만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도 하죠.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사바토드 사르노, 지난달 해임됐죠.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에디 슬리먼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모두 루머에 그칠 수도 있긴 하지만 구찌로 컴백하는 게 다시 한번 성공을 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겠죠. 글쎄요, 저는 피비파일로의 피비파일로 컬렉션이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에디 슬리먼도 개인 브랜드를 런칭한다면 상황은 비슷하겠죠. 사견이지만 피비파일로가 켈빈 클라인이나 헬무트 랭, 메종 마르지엘라를 맡았다면 분명히 성공시키지 않았을까요? 25년 켈빈 클라인 컬렉션과 피비파일로의 셀린, 어떤가요? 셀린과 피비파일로 컬렉션에선 90년대 미니멀리즘과 헬무트 랭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죠. 90년대 마틴 마르지엘라의 아카이브도 곳곳에 스며있죠.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 다니엘리의 보테가 베네타, 2019년 AW 첫 번째 컬렉션부터 대박을 터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3년 만에 아웃되죠.
이후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죠. 자, 다니엘리가 질샌더로 이적한다고 하죠.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죠. 보테가 베네타의 다니엘리 컬렉션, 질샌더와 결이 맞죠. 개인적으론 굉장히 기대되는 컬렉션이죠. 다니엘리 이후 보테가 베네타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마티우 블라지, 샤넬로 이적하게 됐죠. 자, 그 자리는 까르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루이스 트로터가 맡게 됐죠. 확정은 아니지만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브랜드를 떠난다는 소문이 있죠. 2월 내로 결정한다고 하죠. 97년 베르사체 사망 이후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브랜드를 맡게 되죠. 도나텔라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4년 결국 매각되죠. 이후에도 베르사체는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이었죠. 22년, 23년 소셜미디어를 통한 플렉스, 영앤리치, 슈퍼스타를 통한 마케팅을 바이럴하면서 잠깐 반짝하지만 결국 그게 다였죠. 최근 매출이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죠. 메두사 엠블럼, 그레카, 바로크 문양 모두 90년대 지아니 베르사체의 위대한 유산들이죠. 슈퍼스타를 통한 마케팅도 지아니 베르사체가 가장 활발했죠. 베르사체, 이스탄테, 베르사체 스포츠, 베르사체 진, 베르사체 쿠투어, 아틀리에 베르사체, 베르사체 홈, 그야말로 패션 왕국이었죠. 안나윈 투어는 아르마니가 와이프를 위한 옷이라면 베르사체는 정부를 위한 옷이다. 90년대 아르마니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엄청난 브랜드였죠. 도나텔라가 맡은 이후 베르사체 컬렉션을 제외한 모든 브랜드가 철수됐죠. 사실 이 같은 도나텔라의 무능함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패션 인더스트리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죠. 도나텔라의 넥스트는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지아니 베르사체 리바이벌이 아닌 새로운 컨템포러리한 베르사체를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실 슈퍼스타 마케팅은 베르사체보다 요즘은 뮤글러죠. 케이시 캐드월라더, 뮤글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사임을 발표했죠. 지방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리카르도 티시. 리카르도 티시 이후에 지방시는 너무나도 조용하죠. 알렉산더 맥퀸의 사라 버튼, 지방시로 이적한다고 하죠. 사라 버튼의 맥퀸은 그저 알렉산더 맥퀸이죠. 사라 버튼의 지방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WWD 기사에 따르면 24년 기준 40개 브랜드 중 절반의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임기가 5년 이하라고 하죠.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그니처와 아이덴티티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명품백을 대물림한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죠. PB파일로의 올드셀린,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죠. 러기지백은 당근에서도 안 팔리죠.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은 3년 만에 안디아모로 대체됐죠. 안디아모도 곧 비슷해지겠죠. 샤넬과 에르메스가 가격을 끝없이 올리는 이유죠. 트렌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2025년 지금의 패션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브랜드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